여러분, 채식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특히 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 중이라면 단백질이 빠지는 순간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건 제 진료실에서도 수도 없이 봤던 일이에요. 오늘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으로 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걷기와 수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그걸 꾸준히 지키면 왜 암뿐 아니라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줄어드는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든 노화와 함께 체력이 떨어지죠. 그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몸보다 먼저 무너뜨립니다. 자, 채식부터 볼까요? 채식은 분명 몸에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를 만들고 상처를 고치고 면역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이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 약의 독성보다 근육 손실이 더 빠릅니다. 결국 치료를 견딜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채식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반만 맞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답이에요. 하루 식단을 떠올려 볼게요. 밥 한 공기, 김치, 나물 두세 가지, 그리고 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죠. 이건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몸속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혈당, 혈압, 면역,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는 많이, 단백질은 충분히, 가공식품은 최소로.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단백질이란 게 어렵지 않아요.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요거트.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식탁을 구성해 보세요. 고기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튀기지 말고 구워서 기름을 줄이세요. 양념은 심플하게, 간장은 최소로, 대신 허브나 마늘, 후추를 활용해 보세요. 맛도 깔끔하고 부담도 덜해요.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진단을 받고 무서워서 식사를 줄이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먹으면 암이 자랄까 봐요. 그렇게 식사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체중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약해집니다. 결국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다고 굶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오히려 치료를 돕습니다. 세 끼가 버겁다면 4번, 5번으로 나누세요. 식사량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이런 간식으로 버텨보세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와 베리 한 줌, 삶은 달걀 2개에 방울토마토, 두부 반모를 살짝 데워서 김에 싸먹기, 통밀 또르티아에 닭가슴살 넣기.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물. 정말 중요합니다.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을 안 마시면 세포가 말라요.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소변이 지나면 이미 늦은 겁니다. 투명에 가까운 색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조금씩 자주 단백질 먼저. 이 한 줄만 외워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걷기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하체 근육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그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피가 응고되고 폐나 뇌로 가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는 생존의 문제예요. 숨이 살짝 찰 정도로 걸으세요. 말은 되지만 노래는 안 되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쪼개서 걸으세요. 하루에 10분씩 3번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 시장 한 바퀴 돌기. 그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수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봐요. 하지만 수면은 약보다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치매와 수면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식과 핸드폰은 그걸 망가뜨려요. 자기 전 3시간은 금식, 불은 어둡게, 방은 서늘하게.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그게 스트레스를 낮추고 잠의 질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뿌리예요. 미국 환자들은 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국 환자들은 죽을 병으로 받아들이죠. 이 차이가 큽니다. 공포가 몸을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약입니다. 무서울수록 조금 먹고 조금 걷고 제 시간에 자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병은 더디게 옵니다. 체질이 산성이다, 알칼리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그건 너무 단순화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균형이에요. 가공식품, 당, 튀김을 줄이고 채소, 통곡물, 좋은 지방, 단백질을 같이 섞어 먹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을 높여줘요. 매일 15분 정도 얼굴이나 팔에 햇볕을 쬐어주세요. 그게 안 된다면 보충제를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하루 루틴을 한번 짜볼까요? 아침엔 물 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햇볕 아래서 10분 정도 걷고 단백질 중심의 아침을 드세요. 달걀, 잎채소, 통곡물. 점심은 접시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손바닥만큼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오후엔 10분 걷기를 2번. 저녁은 가볍게 생선이나 두부, 채소 중심으로.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불을 줄이고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게 잠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술과 담배는요?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주 12에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은 수면과 면역, 혈당을 다 망칩니다. 혹시 콩팥이나 간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과 보충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비타민 D, 오메가3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용량, 내 상태에 맞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이야기. 이건 모든 치료의 근본이에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면역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몸이 살고 싶다는 의지를 잃으면 회복이 더딥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루틴이 생기면 몸은 그걸 기억하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걷고 자면 공포가 관리로 바뀝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서 직접 본 결과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단지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물 한 잔 마시고 단백질 한 숟가락 더 먹고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에요. 오늘 한 끼,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시간의 잠. 그게 쌓여서 나중에 당신의 몸을 지켜줍니다. 도움이 됐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기운이 빠질 때마다 다시 들으세요. 언제 들어도 같은 말이 들릴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도 잘 드시고 조금 걷고 일찍 주무세요. 그게 진짜 건강이 시작입니다.